안녕하세요. 운동시입니다. 이번 단어는 착화물이에요. 이 단어는 매년 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보통 하나는 착화물의 이성질체에 대한 질문, 다른 하나는 결정적 이론에 대한 질문. 그래서 결정적 이론 가지고, 상자성, 반자성, 그다음에 뭐 흡수파장, 최대 흡수파장이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거. 자, 이런 게 출제되는 그런 단어이죠. 자, 그러면서 이 단원은 창물의 모양에 대한 단원으로 수학적 계산이 없죠. 그래서 그런지 매년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어요. 매년 출제되는 난이도가 비슷비슷해요. 뭐 특별히 뭐 어려워진다든가 이런 거 없이 뭐 매년 출제되는 문제가 유사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좀만 연습하면 만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단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단원을 되게 어려워하죠.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 창문은 막 버리고 버리는 단원이에요. 이런 학생도 있고 막 그러는데 계산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단원은 오히려 더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화학 표현 같은 경우는 뭐 계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난해한 계산 문제 같이 나와 버리면 연습이 충분히 했었어도 틀릴 수 있고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착화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단어는 몇몇 중요 개념을 암기한 뒤에 이를 적용하면서 문제 푸는 훈련을 하면 어떤 문제든 잘 풀 수 있는 그런 단원인데, 자, 자꾸 버리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보면은 그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우선은 암기를 안 해요. 암기를 전혀 안 해요.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더라고요. 시험장에서 풀면 돼요. 뭐 정보 데이터 주니까 그 데이터로 풀면 되겠죠. 뭐 이렇게 너무 아니란 생각. 제가 보기엔 공부 자체를 안 한 거죠. 암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공부 자체를 안 한 것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암기까지는 잘했는데, 즉 이론까지는 공부 잘했는데 적용할 때 문제 생기는 거죠. 적용할 때 자꾸 예외에 목숨을 걸어요. 뭐 예외에 신경 너무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잘 아는 것 같은데 문제는 틀려요. 희한하죠. 상당히 희한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런 학생을 보면은 공통점이 예외에 너무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면 창물과 정사면체 창물 하면은 자, 우리 시험은 일반화학 시험이다 보니까 니켈 플러스 이가, 그다음 PT 플러스 이가 이런 데서 평면 창물 만들어진다. 그 외에는 뭐 코발트 플러스 3가, 코발트 플러스 이가, 뭐 징크 플러스 이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무조건 사면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진짜 무조건이에요? 진짜 징크 플러스 이가는 전부 다 사면체 창물만 만들어요? 평면 창물을 절대 안 만드나요? 요거에 더 신경을 쓰더라고요. 못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예외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오답을 찾기만 한답니다. 그러니 자,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고 범하지 말고 그다음 공부 잘해서 꼭 다 만점 맞도록 하자고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 건데, 이성질체에 대한 것은 이성질체 몇 개냐? 뭐 이런 질문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론책에서 설명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할 예정이에요. 매번 특정 창물의 이성질체 하면 제가 그림을 다 그려가면서 옆에다 그림을 다 그리면서 개수 찾고 이러지 않고 그냥 바로 그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좀 빠르게 풀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눈에 익숙하게 하면서 여러분 이성질체 수 이런 것들 외우고 이성질체 저런 식으로 판단하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숙지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05년도 MD 11번 문제. 자, 문제부터 볼까요? 체내에서 산소는 그림과 같이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인 헤메, 철에 결합되어 각 세포에 전달된다 하면서, 자, 우리 헤모글로빈에 햄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는 철 있고, 그 다음에 자, 현재 4배의 리간드인 햄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4자리 킬레이트 리간드이며 마이너스 이가래요. 현재 이것은 마이너스 이가. 자, 그 다음에 현재 밑에는 이게 단백질인데 질소에는 비공유전자성이 이렇게 배결합한 거죠.
그러면서 요부분은 현재 전하를 띄고 있지 않아요. 그쵸? 중성. 중성. 그렇다면 우선 중심 원자는 철 플러스 이가, 26번 철 플러스 이가, 디오비탈 전자 6개 있는 거겠죠? 여기에 마지막 남은 한 자리에 산소가 결합돼 가지고 이게 산소를 붓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산소를 갖고 있는 동맥피가 되는 거고, 왼쪽은 정맥피,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고 난 정맥피와 같이 되겠죠. 자, 우선 뭐 특별한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바로 보기로 가서 기업번부터 철과 산소의 결합에서 철은 루이스 산호 제어한다. 현재 산소랑 결합할 때 산소에는 비공유성을 철한테 주면서 결합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산소는 루이스 염기고, 그 다음에 여기 철은 루이스 산. 그러면서 철은 루이스 산호 작용한다. 기업번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5배의 햄에서, 5배이면 앞에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쵸? 한 자리 비어있는 5배의 햄에서 철의 뒤궤도 함수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니? D6가 맞니?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철 플러스 이가에서 D6 맞았죠? 자, 아까 전에 저는 요 네 자리 리간드가 마이너스 이가고, 그 다음에 중성 단백질이 있으니까 철은 플러스 이가, 이와 같이 맞는데, 생물도 같이 공부하니까 바로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은 헤모글로빈에 있는 이온은 철 플러스 이가,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숙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바로 풀 수 있는 보기였다면서 니은번 맞았고요. 마지막 디귿번 철과 산소의 결합에서 철, 산소, 산소의 결합 형태는 구분형이 맞니?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현재 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이중결합 있고, 비공유성 두 쌍 있었는데, 그중 한 쌍이 철에 이와 같이 결합한 거. 자, 그러면서 요 산소는 혼소비탈을 따진다면, 얘는 혼소비탈이 sp2 하고, 요 내각은 120도보다 살짝 작다. 이와 같이 되면서 얘는 구분형 구조. 맞았죠? 디귿번 맞았다 해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어요. 자, 디귿번 같은 경우가 이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죠. 산소가 붙었을 때, 물이 붙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혼소비탈 또는 내각 또는 모양 이런 걸 잘 묻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서, 자, 답은 5번 됐어요. 이번에는 07년도 MD 0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이성질체 개수에 대한 질문이죠. 완전 점수 주는 문제. 자, 볼까요? 현재 바로는 문제부만 보면은 메탈에 A가 3개, B가 3개. 그러면 얘는 기하 이성질체 몇 개 있죠? 기하는 2개 있죠. 어떻게 2개죠? 바로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림을 보면 트랜스가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트랜스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트랜스가 전혀 없는 경우, 전부 다 실수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탈의 A들, B들, C들. 그러면 2개 A, 2개 B, 2개 C에서 전부들 트랜스, A만 트랜스, B만 트랜스, C만 트랜스에 몽땅 다 시스 해서 기하는 총 5개죠. 그래서 2와 5. 답은 3번 되겠네요. 여기에 광학을 보면은 메탈의 A셋, B셋은 광학 없죠. 그 다음에 둘둘둘 시스템에서는 몽땅 다 시스에서 광학이 있다. 광학 한 쌍 이렇게까지 또 우리는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됐네요. 이번에는 08년도 11번 문제. 자, 그림은 코발트에 EN이 하나, 암모니아가 둘, CL이 둘인 창물. 자, 이 창물은 메탈의 A들, B들, C들에서 하나가 EN으로 바뀐 그런 창물이죠. 그러면서 이 찾기 이온이 가능한 이성질체 중 하나가 나와 있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암모니아 둘 시스, CL 2개도 시스. EN은 당연히 시스겠죠. 그렇다면 몽땅 다 시스 형태. 자, 현재 2개 A, 2개 B, 그 다음 EN에서 A만 트랜스, 그 다음에 B만 트랜스, 몽땅 다 시스 해서 바로 요 몽땅 다 시스 이것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얘는 광학 활성을 갖는다. 나머지는 트랜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학 활성 갖지 않죠. 몽땅 다 시스인 이 현재 요 구조만이 광학 활성 갖는다. 자, 우선 뭐 대충 그 문제는 이렇게 읽어봤고, 그런 다음 옳은 것을 골라라면서 첫 번째는 코발트의 산화수를 찾으라네요. 그러면서 E는 중성, 암모니아도 중성, CL은 마이너스 1가짜리가 2개 있는데 바깥이 플러스 1이래요. 그렇다면 코발트는 플러스 3이어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3이다 하면서
기역번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기하 이성일체는 그림의 구조를 포함해서 총 3가지 존재한다. 맞죠? A만 트랜스, B만 트랜스, 몽땅 다 시스. 즉 암모니아 트랜스, CLE 트랜스, 몽땅 다 시스에서 3가지. 니은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현 이 구조는 광이성일체 가질 수 있죠? 역시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어요. 이번에는 21학년도 피트 8번 문제. 자, 현재 화학식은 PT에 물이 2개, BR이 2개, CN이 2개 인 배유화물의 구조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가를 봤더니 물 2개 시스, CN 또 시스, BR 또 시스. 현재 얘는 메탈에 A가 둘, B가 둘, C가 둘 형태인 건데 첫 번째는 몽땅 다 시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 2개가 트랜스, 나머지는 시스로 되어 있는 거. 그러면서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메탈에 A둘, B둘, C둘은 2개 A, 2개 B, 2개 C 하면서 몽땅 다 트랜스. 그 다음에 A만 트랜스, B만 트랜스, C만 트랜스, 몽땅 다 시스 해서 기하는 총 5가지가 가능한데 이 중 맨 밑에 있는 얘가 가 구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만 트랜스. 먼저 A를 물로 잡고 B를 BR-로 하고 C를 CN-로 한다면 두 번째 나는 물이 현재 트랜스니까 요게 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선 가나 확인됐고요. 특별한 얘기는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가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기업 1번부터 가에서 PT의 산화수는 얼마니 하고 있는데 자, 현재 물 중성 리간드 BR은 -1, -1가 그 다음에 CN 또 -1가 그리고 바깥전은 현재 중성인 착물이에요. 그렇다면 PT는 얼마야 돼요? PT는 플러스 4가가 돼야겠죠? PT 플러스 4가 산화순 플러스 4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는 광활성이 없다. 현재 몽땅 다 시스인 경우에는 광활성을 갖죠. 트랜스가 존재하는 것들이 광활성 갖지 않고 몽땅 다 시스에서 광활성 있다. 그러면 바로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와 나는. 자, 가와 나는 서로 기하 관계죠. 맞았고요. 기하 관계 쉽게 찾는 방법 알려줬었죠. 어떻게 찾아라? 건너편을 살펴라. 물 건너편에 CN, 요 물 건너편은 BR. 여기서는 물 건너편에 자기 자신 물이죠. 그러면 건너편이 다르니까 둘은 서로 무슨 관계다? 기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3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나착화물은 극성화물이다. 자, 볼까요? 현재 물 2개는 트랜스로 존재하니까 이 둘은 서로 상쇄한다 하더라도 BR과 CN 하면서 이게 좀 다르죠. 그러면 대칭 분자 아니죠. 쌍극점의 뮤는 0이 아니다. 따라서 극성이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나에서 결합각 PT의 CN. 자, PT가 있고 그 다음에 CN은 이와 같이 생긴 분자죠. 그리고 탄소의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쪽에는 비공유쌍을 배결합하는 데 사용하죠. 그러면서 CN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선형 분자로 여기가 탄소가 sp 운성으로 내각은 180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PT에 OH 하면 물에 있는 OH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가운데 PT가 있으면 물에 있는 비공유성 두 쌍 중 한 쌍이 배결합한다. 하면서 요 산소는 혼소비탈이 sp3고요. 내각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 107도. 현재 요 구조만 가지고는 삼각뿔 모양. 따라서 내각은 107도급. 이와 같이 돼야겠죠? 자, 따라서 내각은 누가 더 크다? 앞에 게 더 크다.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크다. 4번, 5번 또 맞았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건 참고 자료로 이것 좀 여러분 수업 때도 얘기하는 건데 이것 좀 꼭 알아둬라 하면서 바로 뭐냐면 PT 플러스 이가 얘는 D 오비탈 전제 8개 있는 거로 얘는 항상 평면 착물 플래너 착물 DSP2 평면 착물만 맞는다. 그리고 D 오비탈 갈라지면 둘 하나 이렇게 갈라지면서 8개의 전자가 로스핀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항상 또 뭐다? 반자성 착물이 된다. 요게 되죠. 자, 반면
반면 PT 플러스 4가 얘는 위에 거보다 전자 2개 더 잃은 거니까 d 오비탈 전자 6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T 플러스 4가는 항상 팔면체 착물만 만들어요. 팔면체 착물 sp3d2 이걸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팔면체 착물은 셋둘 이렇게 갈라지는 거에서 자, 중심 원자인 PT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요 갈라짐 에너지 델타 O는 항상 페어링보다 커요. 리간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리간드의 무관, 리간드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갈라짐이 페어링보다 크다. 따라서 전자 배치 뭐가 된다? 로스핀 d 오비탈 d6의 그 다음에 로스핀 전자 배치로 이거 역시 항상 반자성이에요. 그래서 요거 PT 착물 플러스 2가와 플러스 4가 요거 이런 식으로 외우고 다니면 문제 풀 때 데이터 암기 같이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뭐 어차피 정보 주니까 그 정보로부터 문제 풀고 등등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거 외우고 다니면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 2번 됐어요. 이번에는 18학년도 19번 문제. 자, 현재 팔면체 코발트 착물이 있대요. 첫 번째는 CN이 6개 있는 팔면체 착물이고, 두 번째는 EN이 3개 있는 팔면체, 세 번째는 EN이 2개, CL이 2개 있는 팔면체 착물. 자, 그런 다음에 뭐 착물만 나왔으니까 뭐 바로 보기로 가야겠죠. 첫 번째 보기는 첫 번째 코발트에 CN이 6개 있는 거, 얘는 상자성이냐? 자, 결정적 이론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코발트에 CN 마이너스가 6개, 바깥 전하가 마이너스 3가. 그렇다면 중심 원자는 코발트 플러스 3가가 되겠죠. 27번에 플러스 3가니까 디오비탈 전자 6개. 자,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팔면체 착물니까는 갈라지면 셋둘 이와 같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현재 강장 리간드 있으니까 갈라짐은 페어링보다 크다 하면서 로스핀 전자 배치 6개가 이와 같이 로스핀 전자 배치. 그러면 얘는 상자성이 아니라 반자성이죠. 반자성.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EN이 3개 있는 것. 메탈에 EN 3개. 메탈에 EN이 3개 있는 경우 얘는 광학 이성시알 같죠. 거울상 이성시알 갖는다 해서 맞았고요. 뭐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이거는 보기 읽자마자 거울상 있지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EN이 2개, CL이 2개. 이거는 입체 이성질체 몇 개 있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EN 2개가 이와 같이 시스로 있고, 그 다음에 CL 2개가 이와 같이 시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L 2개가 트랜스로 있으면서 EN이 시스로 있는 경우 해서 우선 기하는 2개 있죠. 2개 있고, 그 다음에 자, 몽땅 다 시스에서 광학이 존재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하 2개, 그 다음에 광학은 한 쌍. 그래서 입체 총수 몇 개? 입체 총수는 3개. 그래서 3개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되겠어요. 이번에는 19학년도 18번 문제. 자, 현재 그림은 두 자수 리간드인 BPY래요. 현재 여기는 질소의 비공유성이 한 쌍 있으면서 이들이 메탈과 이와 같이 결합하면서 두 자수 리간드죠. 그렇다면 얘는 EN과 같은 똑같은 이렇게 결합하는 EM과 똑같다 생각하고 풀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현재 이것이 포함된 팔면체 착물이 있대요. 그런 다음에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기억번부터 기억번 보면 이 BPY가 하나 있고 CL이 2개, BR이 2개. 그러면 첫 번째 기억번은 메탈에 EN이 하나에 그 다음에 A둘, B둘 이거랑 똑같은 형태죠. 그런 다음에 입체 총수 몇 개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둘 시스템이니까 2개 A, 2개 B, 그 다음에 EN 하면서 A와 B는 트랜스 시스 가능하고, 그 다음에 EN은 오직 시스만 가능하다 하면서 A만 트랜스에 B만 트랜스에 몽땅 다 시스 해서 기하는 총 3가지 있고, 그 다음 몽땅 다 시스 여기서 뭐가 존재한다? 광학이 한 쌍 존재한다. 그러면 기하 셋, 광 한 쌍이니까 입체 총수 몇 개겠어요? 입체 총수는 4개가 되겠죠. 그래서 3개 다 틀렸네요. 4개.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BPY가 2개, CL이 2개. 그렇다면 니은에 나와 있는 거는 메탈에 EN이 2개에 A 둘 이런 형태죠. 그러면서 얘 입체 총수 몇 개니 물었어요. 그러면 얘는 2개 A, 그 다음에 EN 하나, EN 하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A만 트랜스, 나머지 시스, 그 다음에 몽땅 다 시스, 그 다음에 몽땅 다 시스에서 뭘 갖는다? 광학을 갖는다. 그러면 기하 총수 몇 개? 2개. 그 다음에 광학 한 쌍 하면 총 입체 총수 몇 개 되겠어요? 입체 총수는 3개 되겠죠? 그래서 3개다. 니은은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메탈에 BPY가 3개. 자, 이거는 메탈에 EN이 3개인 거랑 똑같은 형태. 그러면 바로 거울상 존재한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메탈에 EN 3개짜리는 바로 광학 존재한다. 기하는 없고 광학만 존재한다. 이거 바로 읽자마자 툭툭툭툭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18년도 피트 23번 문제. 자,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전이금속 M 플러스 이가의 정팔면체 착 이온 A가 있대요. 그 다음에 요 A에는 리간드가 Cl- 또는 물 또는 ACAC. 자, ACAC라는 것은 여기 지금 단서 조항에 2자릿수 킬레이트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전하는 마이너스일까 하면서 우선 이렇게 3가지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현재 착물 누구인지 알 수 없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CL- 있고 이것의 트랜스 위치에 물이 있대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면 우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현재 ACAC. 자, 여기 여기 산소 부분만 그림을 그리도록 하죠. 그러면 자, 얘는 반드시 시스로 붙어야 되니까 이와 같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북극에 CL이 있다면 남극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물이 있다. 트랜스 위치에 물이 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2자리에 여기에 또 셋 중에 뭐 한 가지로만 붙을 수 있고 또는 2가지로 붙을 수 있고 뭐 이와 같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얘가 누굴지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걸 보니까 광학 활성을 갖는데요. 그러면 광활성 갖는다면 요 자리와 요 자리 다른 것이 붙어야 돼요. 만약 같은 것이 붙었다. 예를 들어 CL이 붙어 있다. 이렇게 있다 하면 그러면 요 표면 자체가 대칭면 되면서 앞뒤로 여기 뒤로 간 거고 이것도 뒤로 간 거고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서 자, 이 평면 자체가 대칭면이 돼서 그래서 광활성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와 여기는 서로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CL이 있다면 물 이런 식으로 알았죠? ACAC도 안 돼요. 만약에 ACAC 붙었다 하면 ACAC 이렇게 붙었다면 역시 이게 대칭면이 되면서 광활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A 착물은 게임 오버네요. 그쵸? 이 착물은 여기 하나는 CL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물 이렇게 있는 메탈에 EN이 하나에 A들, B들 이런 형태. 정확하게는 메탈에 물 분자가 2개, 그 다음에 CL이 2개, 그 다음에 AC가 하나, 2자수리 건드린 AC가 하나. 그러면서 메탈은 플러스 이가였고요. 그 다음 물은 중성, CL은 마이너스 1까지가 2개, 그 다음에 ACAC는 또 전하가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이 차기온은 마이너스 1가를 갖는 그러한 차기온.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이성질체를 본다면 2개 A, 2개 B, 그 다음에 AC 하면서 자, A는 트랜스이스 가능, B도 트랜스이스 가능, ACAC는 오직 시스만 하면 A만 트랜스일 때, B만 트랜스일 때, 몽땅 다 시스일 때, 그 다음에 몽땅 다 시스에서는 여기서는 또 광학이 존재한다. 그러면 기하는 3개, 그 다음에 광학은 한 쌍. 그래서 입체 총수는 몇 개? 입체 총수는 4개. 이렇게. 자, 그러면서 현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조는 여기 몽땅 다 시스인 요 구조로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해석해야 될 거 다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보기 볼까요? 기억번. 이 A 차기호는 마이너스 1걸 갖는다.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번 A의 금속에 결합되어 있는 물의 개수는 몇 개니? 물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에 기아 총 3개 있다 했었죠? 기아 존재한다 해서 답은 기역과 디귿 5번 되겠어요. 이번에는 06년도 MD 15번 문제로, 자, 이 문제는 개념에 관련된 문제죠. 이론에 관련된 건데, 현재 중심금속 M은 N개의 한재수 리간드와 결합해서 이러한 창문을 만든다 하고, 그리고 그때 뭐 형성상수도 나와 있고 한데, 자, 이거는 뭐 그냥 뭐랄까 형성상수 정의 그냥 이게 보여준 것 뿐이고, 실제 질문은 여기죠. 형성된 이 착화물의 자기적 성질, 상자성 반자성, 이거를 결정한 요인. 상자성 반자성이 결정한 요인은 바로 무엇이죠? 바로 이와 같이 갈라짐이 작게 되면 요 갈라짐 에너지가 얘가 페어링 에너지보다 작게 되면 그때는 하이스핀, 이렇게 하이스핀. 만약에 디오비탈 전자 6개라면 하이스핀 되면서 얘는 상자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면 자 갈라짐 에너지가 이렇게 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게 되면 6개의 전자는 로스핀 전자 배치로 이와 같이 되면서 이때는 반자성 되게 되죠. 갈라짐이 요 갈라짐 에너지가 페어링보다 크면 반자성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에요? 갈라짐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뭔가요? 첫 번째 구조죠. 구조. 그래서 팔면체 창물은 방금 위에 본 것 같이 셋둘 이렇게 갈라진다. 그 다음에 TD 구조 가는 애들은 둘, 셋 갈라진다. 그 다음에 평면 창물들은 둘, 하나 갈라진다. 해서 갈라짐이 다 다르게 되죠. 그래서 팔면체 창물은 갈라짐 에너지가 페어링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TD는 갈라짐 에너지가 항상 페어링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평면 구조는 여기 위에 맨 위에와 바로 아래가 여기 차이가 바로 델타 P라 부르면서 얘는 항상 페어링보다 크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로스핀 전자 배치, 그 다음에 TD 구조는 항상 하이스핀 전자 배치, 그 다음에 팔면체 창문은 로스핀 전자 배치도 있고 하이스핀 전자 배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속의 종류. 금속의 종류면서 이거는 사실상 금속의 사이즈,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의 크기가 커지면 클수록 갈라지면 커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리간드의 종류. 리간드 종류 해서 소위 분각적 계열 하는 거죠. 강장 리간드, 약장 리간드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금속의 산화수가 또 갈라짐 에너지를 결정해 주죠. 산화수가 증가할수록 갈라지면 커진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영향을 주죠. 그러면서 구조, 이거는 바로 베이스를 의미하는 거고 기업번 맞았고요. 리간드 종류, 분각적 계열에서 니은도 맞았고, 그 다음에 형성상수는 관계없죠. 얘는 관계없다. 형성상수와 갈라짐 에너지는 전혀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심금속의 산화수가 증가할수록 갈라짐 커진댔죠? 역시 관계 있다. 그러면 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어요. 자, 요거 명심해 주세요. 형성상수와 갈라짐 에너지는 서로 관계 없다라는 거 알았죠? 자, 이번에는 15학년도 MD 1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결정적 이론의 기본 원리에 대한 건데, 디오비탈 이렇게 5개 있는데 이 5개는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지냐, 구조에 따라 어떻게 갈라지냐, 이거에 대한 거죠.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팔매체 창물은 셋둘 갈라지면서 아래 거를 T2G, 위에 걸 2G 하면서, 자, 아래 세 개는 DXY, DYG, DGX. 그 다음에 위에 두 개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또 하나는 dz제곱 이렇게 갈라지죠. 소위 현재 팔면체 창물하면 리간드가 들어오는 쪽으로 전자구름 있는 애들이 에너지 높아진다. 높아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각 축으로 리간드가 들어오면서 역시 리간드 들어온 쪽으로 전자구름이 존재하니까 에너지 높아진다. 하지만 dxy라든가 dyz, dzx 이들은 리간드가 들어오는 쪽으로 전자구름이 있지 않죠. 그래서 에너지 낮아진다. 구형장 때보다, 여기가 구형장이에요. 구형장 때보다 에너지 낮아진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평면체 창물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질문이 뭔가요? 평면 창물. 평면 창물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묻고 있어요. 그러면 평면 창물 되면 Z축으로 있는 리간드가 사라지는 거니까 X, Y에 관련된 애들은 에너지 높아지고 X, Y 평면에 관련된 이것들은 에너지 쭉 높아지게 돼 있고, 그러면 아래 세 개 중에서도 X, Y에 관련된 이것은 에너지 쭉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면 X, Y랑 관련 없는 Z제곱이나 여기 DXZ, YZ 이들은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렇게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는 DZ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는 DXY가 되는 거고, 마지막 C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이렇게 하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뭐 점수적 문제죠.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됐어요. 자, 17학년도 MD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결정장 이론에서 자, 평면 창물. 현재 PT에 셀이 4개 있고 마이너스 이가. 자, 이와 같이 평면 창물 해서 디오비탈 갈라지면 어떻게 갈라지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XY 평면에 리간드가 있기 때문에 XY 평면과 관련 있는 리간드들은 디오비탈들은 에너지 높아지고, 반면 Z축에 관련된 애들은 에너지 낮아진다. 그러면서 XY 평면에 관련된 게 바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얘가 에너지 우선 제일 높아질 테고요. 그 다음에 XY가 또 그 다음 높아지겠죠. 제일 위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DXY고요. 그 다음에 다는 DZ제곱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문제. 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그쵸? 점수적 문제.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결정적 이론의 개념에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선형창물에서 리간드 두 개가 Z축으로 있는 이러한 경우에 갈라짐, 디오비탈 갈라짐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원리를 푸는 거죠? 리간드가 들어오는 쪽으로 전자그룹 있는 애들이 에너지 높아진다. 그러면서 우선 DZ제곱을 보면 DZ제곱은 Z축으로 이와 같이 P오비탈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XY 평면에 이와 같이 고리가 있는 거, 이게 바로 DZ제곱이죠. 그러면서 리간드가 오는 쪽으로 리간드가 들어오는 쪽으로 전자그룹이 존재해요. 그러면 얘는 에너지 뭐 할 거다? 에너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되어 있죠? XY 평면 이렇게 있으면 Z축, X축, Y축 있으면 X축, Y축으로 이렇게 쌍화령 있는 거, 이게 바로 DX Y제곱이죠. 그러면서 리간드 오는 쪽으로 전자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쭉 낮아질 것이다. 될 거고, 그 다음에 DXY 하면 역시 얘도 이제 X축, Y축, Z축 있으면 전자흐름이 어떻게 있죠? XY 평면에서 X축과 Y축 사이로 이렇게 전자흐름이 있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역시 얘도 에너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XY가 제일 낮다. 됐네요. 그쵸? 그러면서 DX-Y제곱과 DXY는 현재 XY 평면으로만 있으니까 역시 얘도 이것급으로 DXY급으로 에너지 낮을 것이다 하면서 다가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 예상될 거예요. 반면 DZ제곱은 에너지 제일 높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XZ 하면 자, 이게 X축이고 이거 Z축, 그 다음에 이게 Y축 하면 얘는 XZ 평면으로 전자흐름이 축과 축 사이의 전자흐름이 이렇게 있는 애죠. 그러다 보니까 자, 리간드는 Z축만 오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들 앞에 있던 XY 평면에 있는 것보다는 에너지 뭐 할 거다? 높아질 것이다. 완전히 리간드 쪽으로 전자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 첫 번째 DZ 제곱만큼 아주 올라가지 않겠지만 아무튼 살짝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위에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누구죠? 바로 DYZ죠. 그러면 DYZ는 자, Y축과 축과 축 사이로 또 이와 같이 있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TXZ와 TYZ가 유사한 거. 그러면 나는 누굴 수밖에 없다. TYZ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가나다 다 찾았죠? 가는 DZ제곱. 그다음에 나는 YZ. 그다음에 다는 X-서 Y제곱해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면 창물, 팔면체, 사면체, 그다음 평면, 그다음에 선형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두는 게 좋고 원리도 알아두는 게 꼭 좋겠죠? 이번에는 11학년도 MD 17번 문제. 자, 다음은 두 쌍의 정팔면체 전유금속 차기온의 홀전자수를 비교한 거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를 보면 망간에 CN이 6개 있고 마이너스 3가. 중심 원자는 망간 Mn 플러스 3가죠. 25번에 망간 플러스 3가니까 디오비탈 전자 4개. 뒤에 것도 CN마스가 6개인데 마이너스 3가니까 똑같은 망간 플러스 3가에서 홀전자가 앞에 게 더 많대요. 자, 확인해 볼까요? 현재 둘 다 팔면체 창물이니까 갈라짐은 셋둘 갈라지고 현재 여기 있는 CL마스는 약장 리간드. 그렇다면 앞에 거는 갈라짐이 작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전자 배치? 하이스핀 전자 배치. 그러면 4개가 하나, 둘, 셋, 4개 이와 같이 될 테고 뒤에 거는 리간드가 CM-로 강장 리간드죠. 따라서 갈라짐은 이와 같이 크게 되면서 로스핀 전자 배치. 이때는 로스핀 전자 배치로 가니까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홀전자 4개, 뒤에 거는 2개니까 앞에 게 더 많다. 이렇게 확인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철에 물이 6개인데 바깥에 플러스 3가. 그러면 중심 원자는 철 플러스 3가. 26번에 철 플러스 3가. 그러면 디오비탈 전자 몇 개죠? 5개죠. 거기에 앞에 창물은 물이 리간드니까 역시 갈라짐은 작으면서 하이스핀 전자 배치. 그러면 5개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현재 CMRS 강장리가 되니까 갈라짐 이렇게 크면서 5개의 전자가 이와 같이 로스핀 전자 배치. 그러면 홀전자 앞에 건 5개, 뒤에 건 하나니까 앞에 게 더 크다. 자, 역시 뭐 이렇게 해석 잘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옳은 걸 골라라면서 키업번 CMS는 강장리간드다. 맞았죠? 원래는 주어진 정보 가지고 앞에 게 홀전자 많으니까 하이스핀, 뒤에 거는 하이스핀과 로스핀 전자 배치 다를 때는 하이스핀이 항상 홀전자 더 많게 돼 있죠. 그러면서 앞에 게 하이스핀이다, 즉 갈라짐 작다, 고로 CMS가 강한 장 리간드다. 뭐 이렇게 주어진 정보 찾으라는 건데 뭐 솔직히 분각적 계열 순서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외운 게 있으니까 그냥 바로 외운 걸로 풀자고요. 그래서 기업번 바로 풀 테고 그 다음에 니은번 홀전자 가장 적은 것은 자 현재 홀전자 가장 적은 건 네 번째 창물 그렇죠? 그러면 망간에 CN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철에 CN이 6개 있으면서 바꿨잖아 마이너스 3가인 거. 그러면 니은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상자성이 가장 큰 것. 이렇게 하면 홀전자 수를 묻는 거나 다름없어요. 홀전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극사 성질 증가한다. 상자성 커진다. 이렇게. 그러면 홀전자 수 가장 많은 건 누구죠? 바로 세 번째 창물인 이 창물이죠. 철에 물이 6개 있고 플러스 3가 해서 디귿번 맞았네요. 그러면 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05년도 14번 문제. 자, 표는 배수가 6인 전이화물, 창물 몇 가지의 자기적 성질과 갈라짐 에너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창물부터 볼까요? 현재 대가로까지만 창물이니까 이게 CL마스는 이온이다면서 빼고 나면 화물은 플러스 2가죠. 그러면서 암모니아는 중성 리간드니까 중심 메탈은 N 플러스 2가네요. 자, 그리고 N 플러스 2가 되면서 지금 맴이 누군지 아직은 모르니까 자기성질 우리는 결정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아무튼 되어 있고 아무튼 강장리간드에 그 다음에 로스핀 전자 배치를 가질 건데 현재 자기성질은 디오이타 전자 몇 개인지 모르니까 우선 패스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탈에 암모니아 6개, CL이 3개 하면서 CL-3개 떼고 나면 플러스 3가. 자, 그러면서 옆에 옮겨서 적어볼게요. 메탈에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6개 플러스 3가. 자, 그러면 중심 원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3가죠. N 플러스 3가고 그 다음에 얘가 반자성이래요. 반자성. 자, 그러면 반자성인 것은
자, 팔면체 착물에서 반자성인 거는 정해져 있죠. 딱 두 개로 정해져 있죠. D6의 로스핀 전자 배치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D10 이렇게 되는데, 자, 플러스 3가에서는 D10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만약에 4주기라 가정해 볼게요. 4주기라 가정하고 n 플러스 3가가 d 오비탈 전자, 즉 3D의 전자 10개 이렇게 가지려면 얘는 m이 누구여야 되냐면 m을, 자, 중성원자 m이 누군지 쫓아 올라가 보자. 그러면 얘는 아르곤 전자 배치에 그 다음에 4s에 2개, 그 다음에 4p의 전자 하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3가 되면서 요 전자와 요 전자 이러면서 3D10이 되는 건데, 자, 이와 같이 되면 이 원자는 얘는 31번 원자로 갈바늄이에요. 갈바늄으로 얘는 전이금속이 아니에요. 전이금속이 아니다. 현재 이거 사주기다 뭐 이런 얘기는 없죠. 우선 자, 사주기여도 현재 전이금속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오주기여도 갈바늄 바로 밑에 원자 해서 또 안 되고, 그래서 플러스 3가에서 반자성 하면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D6의 로스핀이다. 자, 이렇게 데이터 함께하고 다니면 아주 요긴하다. 되죠? 방금 제가 풀어드린 거, 요 내용은 한 번 보면 되지 않았겠어요? 한두 번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아예 플러스 3가에서 반자성이면 D6의 로스핀이다. 이렇게 아예 데이터 함께하고 다니자고요. 수험 시에도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거 꼭 잘 기억. 자, 그러면 만약 얘가 4주기 원자라면 플러스 3가에서 D6 되는 거 보면 27번 코발트 이런 거가 되는 거였었죠. 이런 거. 이게 바로 플러스 3가일 때 D6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자, 플러스 3가일 때 D6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착물은 강장리간데 있었기 때문에 로스핀 전자 배치로 해서 6개의 전자가 이와 같이, 그래서 반자성이다 된 거예요. 그러면 방금 위에 이거 풀 수 있겠네요. 자, 가로 가면 메탈에 암모니아가 6개의 플러스 2가 하면서 n 플러스 2가, 그러면 얘는 d 오비탈 전자 몇 개죠? d 오비탈 전자 7개 되겠죠? 그러면서 홀수계 있으니까 하이스피드 로스피드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또 뭐 할 거다? 얘는 홀 전자 분명 존재한다. 상자성 이렇게 또 될 거예요. 알았죠? 근데 지금 강장리간에 있으니까 로스핀 전자 배치로 7개가 이렇게 되면서 홀 전자 하나 있어가지고 상자성 됐겠죠? 아무튼 자, 첫 번째 착물 이렇게 해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착물은 CL 마스 또 2개 떼고 나면 플러스 2가 하면서 세 번째 착물은 메탈에 암모니아가 얘가 5개, CL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전에 플러스 2가, 그러면 중심 원자는 n 플러스 3가, 그 다음 팔면체 착물 위에랑 똑같네요. 자, 그런데 암모니아하고 CL 중에 자, CL이 더 약한 장리가 되죠. 그러면 갈라짐은 위에 거보다 아래 거가 작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작네요. 그렇죠? 이렇게 작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착물은 지금 착화함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네요. 메탈에 암모니아 대 CL이 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1몰에다가 AgNOS, 즉 Ag 플러스를 가했더니 1몰 AgCl만 침전된대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착물, 자, 1번 착물, 2번 착물, 3번 착물, 4번 착물 넘버링 해놓고, 자, 네 번째 착물은 얘는 착이온 바깥에 착이온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온으로 Cl 마스가 몇 개? 하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메탈에 암모니아 4개는 그대로 다 있고 CL 2개까지만 미간으로 하면 정확하게 딱 팔면체 착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떼고 난 다음에 플러스 하면서 자, n 플러스 3가 위에랑 똑같은 n 플러스 3가. 자, 그런데 약장리간된 CL이 하나 더 있으니까 갈라짐은 더 작아질 것이다. 갈라짐 에너지는 더 작아질 것이다. 하지만 강장리간드가 4개, 약장이 2개, 강장이 더 많죠. 그러면 전자 배치는 계속 무슨 전자 배치되죠? D6에서 계속 로스핀 전자 배치. 그러면 6개 전자 이렇게 있으면서 마지막 착물도 반자성 딱 맞아 떨어지네요. 됐죠? 자, 그러면 4개 착물 확인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 만약 4주기 원자였다면 여기 메탈은 코발트였다까지 찾아낸 거고. 자,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업부터 가에 해당하는 성질은 상자성이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메탈의 산화수가 증가하면 갈라짐은 좀 커진다. 자, 원칙적으로 여기는 데이터 보고, 자, 지금 1번과 2번 두 창을 보면 리간드 암모니아 6개 똑같고 메탈 종류도 똑같고 단지 다른 건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인데 플러스 3가인 게 갈라짐 더 큰 거 보고 이거 보고 산화수 증가하면 갈라짐 커진다 이렇게 찾아내는 건데 우리 자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산화수가 증가하면 갈라짐 커진다. 이거 중요한 개념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된댔죠. 그 다음에 알고 있던 전자의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자 얘는 읽자마자 바로 맞죠 하고 지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메탈의 암모니아 내 CL 3개. 자, 네 번째 착물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착물 여기서는 기하 이성일체 존재하냐 아니냐. 현재 메탈의 암모니아 4개, CL이 2개. 4이 시스템이니까 기하 2개 존재하겠죠. 존재한다. 해서 2개 존재한다 하면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M 플러스 3가 이온에 대한 리간드 배위 능력은 암모니아와 CL 중에 누가 더 크냐 하고 있어요. 이 배위 능력은 얘는 암모니아가 더 커요. 암모니아 더 크다. 소위 이건 형성상수 이런 걸로 찾는 거긴 한데 소위 분각적 계열하고 비슷한 순서예요. 배결합하는 원자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커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요. 분각적 순서가 탄소, 질소, 산소, 불소, Cl, Br, I에서 분과학적 순서가 이렇게 증가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배의 능력도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커진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 더 크다 해서 리을번 맞았다. 됐죠?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암모니아 4개, 쉘이 3개 이런 데에서 암모니아 배위 능력이 더 크니까 얘가 더 착물로 리간드로 붙고 CL은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알았죠? 아무튼 자 배위 능력 하면은 배위 능력 하면 방금 얘기했던 요거 떠올리자. 또는 형성상수 나와줄 거예요. 형성상수 클수록 배위 능력 크다. 이렇게 해서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하면 리을 틀렸죠 지금. 부등호 틀렸죠. 이게 꼭 틀렸다 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있어. 답은 기억과 니은 해서 답은 1번 되겠네요. 이번에는 09학년도 MD 12번 문제. 자, 이 문제부터 읽어보면 현재 몇 가지 착화물의 결정장 갈라지면지다 하면서 착물 5개 나와 있는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 넘버링 해놓고 지금 갈라지면지만 쭉 나와 있죠. 그러면 바로 보기 보면서 풀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현재 코발트에 암모니아 6개 그다음 플러스 이가 이 착물은 반자성이니 라고 묻고 있는데 자 현재 중심 원자를 보면 얘는 이 착물은 중성 리간드가 있으니까 이 전하는 중심 원자의 전하 코발트 플러스 이가죠. 27번에 플러스 이가 그러면 디오비탈 전자 7개 홀수계죠. 홀수계니까 전자 배치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상자성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각 값은 1200보다 크냐 작냐 하는데 자 1200은 이 착물 두 번째 착물의 값이고 가는 아래 착물 이것을 비교하는 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착물의 다른 점은 배수가 달라요. 얘는 6배짜리고 얘는 4배짜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 착물은 얘는 8면체 착물이지만 세 번째 착물 이것은 얘는 TD 구조죠. 중심 원자가 PT 플러스 이가 그 다음에 니켈 플러스 이가의 강장 리간드 자 그 다음에 좀 더 확장해봤자 금 플러스 3가 자 이런 거에 4배 착물이면 평면 착물일 수 있지만 코발트, 징크 이런 애들은 4배 착물하면 무조건 무슨 구조다? 이들은 3면체 구조다. 그래서 3면체 구조 되고 그 다음에 8면체 착물과 3면체 착물의 갈라짐을 비교해보면 3면체 착물은 8면체 착물의 갈라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항상 페어링보다 작다. 그래서 항상 하이스핀 전자 배치 이렇게 되는 애죠. 그렇다면 각값은 1200 웨이브 넘버보다는 반드시 작을 것이다 해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죠. 니은 또 역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분과학적 계열은 암모니아, 물, F마스 이 순서. 이건 뭐 우리 잘 외우고 있는 순서죠. 바로 맞았다 해서 답은 2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05년도 예비 10번 문제인데, 자, 현재 착물에서 PT에 암모니아 둘, CL 둘. 자, 중심 원자가 누군가요? PT 플러스 이가죠? 거기에 현재 4배 이착물. PT 플러스 이가는 4배 이착물의 평면 착물, 플래너 구조 이것밖에 안 만들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PT 플러스 4가 같은 경우는 d 오비탈 전자, 위에 거가 d 오비탈 전자 8개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플러스 이가니까 전자 2개 더 잃어서 d 오비탈 전자 6개 이고 얘는 팔면체 착물만 형성한댔죠. 그 다음에 PT 플러스 이가는 리간두가 누구든 간에 4배 이착물의 평면 착물. 자, 이와 같이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만들어진 게 누가 만들어졌죠? 현재 암모니아가 둘, CL 둘. 그렇다면 한가운데 PT가 있다면 그러면 얘는 트랜스와 암모니아 두 개가 트랜스, CL 또 두 개 트랜스와 그 다음에 시스 이렇게 기하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평면 착물이다 보니까 누구는 갖지 않는다. 광화성은 절대 갖지 않는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평면 착물이다 보니까 갈라지면 둘, 하나, 하나, 하나 갈라지면서 8개의 전자 배치는 로스핀으로 이와 같이 그러다 보니 반자성. 어느 경우든 반자성. 그 다음에 갈라짐. 요게 갈라짐이 델타 P라 부르는데 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트랜스인 거와 시스인 거를 비교해 보면 시스인 게 좀 갈라짐이 더 크다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좀 심한 내용인데 전공자 과정 정도 내용인데 이렇게 또 알고 있으면 좋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트랜스인 것은 쌍극자 모멘트 뮤가 0이면서 얘는 아예 무극성까지 돼요. 자, 그런데 시스인 거는 쌍극자 모멘트를 갖는다면서 극성 이와 같이. 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더라 하면서 뭐 대충 PT 착물에 대한 거 이것저것 살펴봤고 그 다음에 뭐 노란색 이성질체만이 여기 또 노란색 이성질체만이 암세포의 성장 및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있다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요게 바로 시스형인 요 놈에 대한 거예요. 얘가 항암제로 작용할 수 있고 트랜스는 작용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편입 같은데 이걸 내더라고요. 생물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런지 편입에서도 뭐 내기도 하는데 암기적인 요소로 좀 알고 있으면 좋다. 시스프라틴 이렇게 부르면서 시스형만 항암제다. 자, 이와 같이 알고 있자 하면서 문제 대충 읽어봤고 그런 다음 기업부터 상자성이다. 틀렸죠? 반자성이죠. 반자성. 그 다음에 기하 구조는 평면 사각형이다. 니은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두 이성질체 시스형과 트랜스형과 시스형 두 개 있는데 트랜스는 무극성, 그 다음에 시스는 극성이니까 물에 대한 용해도는 극성이 더 크다. 즉 용해도 서로 다르다 하면서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자, 물에 대한 용해도 물으면 이거는 바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극성 무극성을 구분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서 무극성은 언제 무극성이죠? 중성이며 and 쌍극자 모멘트 뮤가 0.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돼요. 알았죠? 자, 전하를 띄고 있으면 무조건 극성이에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든 아니든. 그러니까는 중성이며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그러한 물질이 무극성. 그래서 무극성은 물에 대한 용해도 작고 극성은 크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됐어요. 이번에는 10학년도 14번 문제. 자, 현재 세 가지 화학종 ABC 구조식과 홀전자 수를 나타낸 거래요, 지금.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탄소에 H 하나, I 하나, C 하나, B 하나. 현재는 유기화합물이죠, 그쵸? 탄소 한 개짜리에 ClBrI 하나씩 있는 유기화합물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PT에 Br 2개, Cl 2개. 그 다음에 바깥전화 마이너스 2. 얘는 착화물이죠. 착이온이네요, 지금. 거기에 중심 원자가 PT 플러스 이가예요. 그러면 PT 플러스가의 4배 이착물, 4배 이착물가 얘는 무슨 구조다? 얘는 평면 구조, 플래너 구조, DSP2 혼성 구조로 평면 구조. and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갈라짐이 둘, 하나 갈라지면서 d 오비탈 전자 8개가 이렇게 배치돼서 최종 반자성, 홀전자 제로다 딱 맞고요. 그 다음에 C도 착물이죠. 코발트 중심 원자에 Br이 2개, CL이 2개, 그리고 바깥전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중심 원자는 코발트 플러스 이가 27번에 그러면서 디오비탈 전자 7개고 그 다음 평면 창물은 PT 플러스 이가 니켈 플러스 이가의 강장 리간드 이런 건데 얘는 자, 코발트가 중심 원자니까 무슨 구조다? 4베이 창물에서 무슨 구조? TD 구조가 되는 거죠. 평면 구조만 예외적으로 뭐 PT 이렇게만 외우면 되겠죠. PT 니켈 플러스 이가 이런 거 외우면 돼요. 그 외에는 전부 다 TD 구조. 만약 PT라든가 PT 플러스 이가 니켈 플러스 이가의 강장 리간드 가 아닌 다른 평면 창물 나오면 문제에서 평면 창물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알았죠? 즉 여러분은 평면 창물하면 PT와 니켈만 우선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들 나오면 우선 얘네는 평면 창물이다. 그 외에는 문제에서 중심 원자가 PT나 니켈이 아닌 다른 중심 금속에서 평면 창물이라면 평면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C 평면 창물이란 말 없으니까 PT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TD 창물이구나 이렇게 알았죠. 자 TD 창물이고 그 다음에 갈라지면 둘, 셋 이렇게 갈라지고 TD 창물은 무조건 하이스핀 전자 배치 그러면 7개가 이와 같이 들어가면서 홀 전자 몇 개? 3개 딱 맞아떨어지네요. 됐죠? 자 우선은 A, B, C 3개 A는 분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은 차기온, 구조가 다른 차기온이네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1번부터 비금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차기온 PT 플러스 이가에서 옥텟 규칙 만족하냐 묻는 건데 자, 언뜻 보면 다리가 3개 있고 그러면 전자쌍 총 4쌍이니까 만족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차기온들은 옥텟 규칙을 기본적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알았죠? 구조가 누구든 간에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다. 알았죠?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메탈에는 디오비탈에는 전자수 이거와 그 다음에 베이 결합수 거기에 곱하기 2개 베이 결합 하나당 전자 2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 2개 합한 거를 가지고 옥텟 규칙 마냥 외곽에 전자 몇 개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베이수 4개에다 하면 여기서 8개 그냥 PT 창문은 D 오비탈 전자 8개니까 D 오비탈 전자 8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8개 더하면 16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창물들은 착화물은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다. 소위 이건 전공자 과정인데 소위 18전자 룰을 만족한다라는 다른 게 따로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착화물은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자. 됐고요. 그 다음에 C창물은 C는 3연체 구조이다. 맞죠? 2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A와 B는 모두 기하 이성을 갖는다. 자, B는 PT의 평면 창물에서 CL 2개, BR 2개니까 B는 가능해요. 하지만 A가 불가능하죠. TD 창물은 자, 현재 탄소에 CL 하나, BR 하나, I 하나, H 하나 요거에서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BR 그다음에 CL 자, 그다음에 언뜻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2개는 기아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기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좀 여러분이 더 힘들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H 그 다음에 여기 CL로 하죠. 그러면 H 2개는 그 다음에 CL 2개는 이렇게 있으면서 얘는 트랜스 같네. 그 다음 옆에서 여기서는 HCl 해놓으면 같은 면에 있네 하면서 얘는 C 쓰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회전 조금만 시켜보면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D 구조는 기하 이성체를 가질 수 없다. 중심원 하나짜리 갖고 있는 TD 구조는 기하를 가질 수 없어요. 기하를 가지려면 이중결합이 있는 이런 데서 HCl 이런 데서나 기하를 가질 수 있지 요와 같은 3연체 구조에서는 기하를 절대 가질 수 없죠. 반면 얘는 결합되어 있는 원자의 종류가 다 다르니까 뭐만 가질 수 있어요? 기하는 불가능하고 빨간색 쓰죠. 자, 기하는 불가능하고
얘는 오히려 광학을 갖는 애죠. 광학을. 광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광학을 가질 수 있다. 결합된 네 개가 다 다르니까 이럴 때 광학 갖는 거죠. 유교에서 배우는 거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A는 기하를 가질 수 없다 해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B와 C의 결정장 갈라짐은 동일하다. 자,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는 구조에 따라 다르다 하면서 메탈과 그 다음에 리간드가 다 동일하다 잡으면 평면 착물과 3회체 착물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TD 착물, 3회체 착물은 갈라짐 에너지 제일 작게 돼 있죠. 그렇죠? 메탈 동일하고 리간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산화수도 동일하다. 산화수마저 이게 이 셋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구조만 달랑 다르다면 이러한 순서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 해서 4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합각 하면서 첫 번째 A 착물에서는 여기 결합각 얼마? TD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TD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결합각 몇 도? 109.5도에 가까운 값이다. 될 거고 두 번째는 평면 착물이기 때문에 베타는 몇 도? 베타는 90도에 가까울 것이다. 될 거고 마지막 C 착물은 TD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또 감마는 109도에 가깝겠죠. 109.5도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면 세 개의 알파, 베타, 감마 중 각도가 내각이 제일 작은 건 누가 되겠어요? 알파가 아니라 베타가 가장 작다 해야겠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맞는 거는 2번. 자, 이 문제 1번이 좀 어려운 거였는데 2번이 명확하게 맞는다 하면 1번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긴 했겠죠? 이런 면에서 보면 교수님들이 참 보면 정이 많으세요 보면.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MD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쉽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무튼 자 답은 2번 됐어요. 이번에는 15학년도 16번 문제. 자, 현재 문제를 먼저 보면 그림은 코발트에 암모니아가 5개, 그다음에 NO2 마이너스 하나. 그러면 중심 원자는 코발트 플러스 3가가 되겠죠? 27번에 플러스 3가니까 디오비탈 전자 6개. 자,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합성하는 과정이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 A 착물은 암모니아 5개는 그대로고 처음에 물로 있다가 여기다 NaNO2를 넣었더니 ONO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상온에 하나 떴더니 NO2 된대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ONO와 NO2 이건 두 개는 이 둘은 소위 결합 이성질체라고 해가지고 구조 이성질체 관련된 거예요. 상당히 중요도에 비하면 시험에는 한 번도 묻진 않긴 했던 건데 자 이게 바로 구조 이성질체 하면서 NO2-는 이렇게 생긴 놈이죠. 분자 구조가 이와 같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서 여기에도 비공유성 있고 여기도 있다 보니까 질소로 배기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산소 쪽으로 배기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똑같이 그림을 또 하나 그려 놓으면 이번에는 산소 쪽에 있는 비공유성이 메탈과 결합할 수도 있고 질소 쪽이 메탈과 결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질소 쪽으로 메탈과 결합할 때는 메탈에 NO2 이렇게 써주고요. O 쪽으로 결합할 때는 메탈에 ONO 이렇게 써주면서 이렇게 둘은 동일한 리간드가 결합한 원자만 다르게 했다 해가지고 구조 이성질체 중 입체 이성질체 아니에요. 구조 이성질체 중 결합 이성질체라 부르고 자 그 다음에 배기결합 원자를 보세요. 배기결합 원자가 메탈과 결합하는 리간드의 배기결합 원자를 보면 얘는 질소고 얘는 산소죠. 그러면서 우리 분각적 순서 외울 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Cl, Br, I 이렇게 외울 때 자 여기 우선 기역절 꺾어 올라가면서 갈라짐 커진다 하고 질소와 산소를 기점으로 앞에는 강장, 뒤는 약장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N으로 결합할 때는 이게 강장 리간드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로 결합할 때는 약장 리간드로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갈라짐은 N으로 결합할 때가 갈라짐은 더 크다.
흡수 파장은 산소로 합할 때가 더 길다. 자, 이러한 개념 또 있어요. 상당히 좀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건데 이상하게 결합이소체 이런 것도 묻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런 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를 주어진 다음에 뭐 다른 거 해석하는 그런 문제 주로 나왔는데 자, 이런 내용, 자, 추가 내용으로 상당히 중요한 걸로 이거 꼭 좀 알아두도록 하자고 했죠. 꼭 숙지. 좀 암기적 요소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안 되는 건지 아무튼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자 하면서 현재 B와 C는 똑같은 이 착화물이긴 하지만 요 착물이긴 하지만 N이 N으로 결합했느냐 O로 결합했느냐에 따라 구조 이성체가 나와 있는 상태. 자, 그리고 좀 전 배웠던 N으로 결합할 때가 갈라짐이 더 크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자, 여기는 물이니까 또 더 갈라짐 작고 그러면 갈라짐의 순서는 이러한 순서가 되고 갈라짐의 순서는 A보다 B보다 C가 되고 그 다음에 흡수파장, 맥시멈 흡수파장은 반대로 A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제일 짧다 하면서 자, 딱 맞게 나와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기작성주에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는 뭐까지? 우리는 전자 배치까지 살펴보자 하면서 현재 비창모를 보면 지금 5개가 뭐로 되어 있어요? 5개가 강장인 암모니아. 그렇다면 NO2- 아무리 O로 결합했다 하더라도 약장은 하나, 강장은 5개. 이와 같이 되니 자, B창물뿐만 아니라 A창물도 마찬가지고 B창물도 마찬가지고 C창물도 마찬가지고 A부터 C 모두 다 갈라짐은 이렇게 페어링보다 이 갈라짐의 질은 우선 페어링보다 크다. 또 순서는 이런 순서 있다 하더라도 우선 전부들 갈라짐은 페어링보다 크다. 로스핀 전자 배치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전자 6개가 아래로만 배치되면서 반자성. 딱 맞네요. 그러면 A도 반자성, 여기 C도 반자성, 이와 같이 또 확인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주어진 것들 다 해석해 봤고요. 그런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부터 C는 상자성이다. 아니죠. 반자성이죠. 현재 갈라짐 에너지가 A보다 B보다 C가 제일 크다. 그러면 B가 반자성이면 당연히 C도 로스핀 전자 배치로 반자성. 자, 아까 전에 말한 여기서 말한 이러한 내용 모른다 해도 갈라짐은 C가 더 크다. 역시 로스핀. 얘가 로스핀이니까 얘도 당연히 로스핀. 얼마는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바로 상자성 틀리고요. 그 다음에 2번 A와 B에서 코발트 산화수는 볼까요? 중성리간드 모두 다 중성리간드. 그러면 플러스 3은 코발트 전화. 여기도 자, 중성리간드 그 다음에 NO2-인데 플러스 2가 있을까? 코발트 플러스 3가 해서 플러스 3가로 산화수 같죠? C도 마찬가지 플러스 3가예요 지금.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B와 C는 기하 이성일체가 아니라 뭐랬죠? 구조 이성질체 뭐 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구조 이성질체 중 결합 이성질체 하니까 기하는 아니죠. 시스텐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C창물에서 코발트, 질소, 산소의 내각은 180도니 하고 있는데 자, 현재 여기 아까 질소로 결합할 때 C가 요거죠. 질소로 결합할 때 이 질소는 혼소비탈 sp2니까 이 질소는 혼소비탈 sp2이니까 내각은 몇 도? 내각은 120도에 가까운 값을 가져야겠죠. 120도에 가까운 값, 180도는 택도 없는 값이죠. 약 120도의 값을 가질 것이다 해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B에서 ONO에서 N은 자, 아무리 O로 베이결합한다 해도 여기 O로 베이결합한다 해도 요 질소는 혼소비탈 sp2에서 바뀌면 안 되죠. sp2다 해서 틀렸고요.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됐어요. 이번에는 20학년도 피트 1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재미난 문제인데 볼까요? 자, 그림은 결정장 이론에 근거하여 철을 포함한 착화물의 바닥 상태에서 3D 전자배치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서 가부터 라까지 하면서 가는 셋둘 갈라진 거 보니까 TD 창물에 현재 하이스핀 전자 배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는 팔면체 창물에 그 다음에 로스핀 전자 배치.
그 다음에 라는 다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우리가 맨날 보던 게 아니죠. 셋, 둘 또는 둘, 셋 뭐 또는 둘, 하나, 하나, 하나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잠깐 패스해놓고 라는 둘, 셋 갈라진 거 보니까 아래가 2, 위에가 T2 이렇게 갈라지는 걸로 얘는 무슨 구조? 얘는 TD 구조에 대한 거죠. 자, 우선은 이와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창문 네 가지 보면서 첫 번째 창문은 철에 그 다음에 N에 SI에 메틸기가 3개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얘는 질소가 있으면 여기 실리콘에 CH3가 3개 붙어 있는 요러한 거가 현재 2개 있다라는 거.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자 하나는 비근성 원래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달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비근성이 두쌍하면서 마이너스 였던 거예요. 이런 게 현재 이러한 게 몇 개? 2개. 그러면서 문제 보니까 철에 질소가 배결합하는데 이 질소 결합은 Z축에만 있대요. 그러면 요게 현재 철과 결합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 이런 부분은 다 생략하고 질소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가운데 철이 있으면 그러면 질소가 자, 리간드 질소 부분이 이와 같이 선형창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선형창물로. 그 다음 비건수 한 쌍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SI 뭐 이렇게 삼천 구조로 이렇게 있겠죠. 자, 아무튼 자 뒷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여기 선형 창물만 보자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창물 이것은 첫 번째 창물 얘는 선형 창물 메탈에 리간드가 2개 있는 선형 창물이에요. 거기다가 현재 요 지금 이 리간드는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마이너스 1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심 원자는 철 플러스 2가 26분의 철 플러스 2가면 디오비탈 전자 몇 개? 6개.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둘, 넷, 6개 딱 맞춰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는 얘는 무슨 구조다? 선형 작물이었던 것이다. Z축으로. 그러면 우리 디오비탈 갈라짐. 또 어떻게 갈라지게 되죠? Z축, 리간드가 Z축만 있으니까 Z축으로 전자그룹이 있는 애들은 에너지 높아진다 하면서 3D Z제곱은 아예 Z축으로 전자그룹이 있으니까 3D Z제곱이 에너지 제일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3D XY, 3D YZ, 3D 그 다음에 XZ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여기서 3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3D XY 이들은 XY 평면으로만 XY 평면 하면서 여기 평면은 여기 적도면은 리간드가 아예 없으니까 이 둘은 에너지가 쭉 낮아져 있겠죠. 반면 여기는 나머지 두 개는 Z축이 포함되었으니까 에너지 높아졌을 것이다. 근데 완벽한 Z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3D Z제곱보다는 에너지 3D Z제곱만큼 올라가진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두 개는 3D XZ와 3D YZ 마지막 맨 밑에는 3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3D XY 이와 같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6개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 이게 현재 누구? 다가 되겠죠? 그러면 다 해석 다 됐어요. 됐죠? 자, 됐고 그 다음 작물은 철에 그 다음에 CL이 4개 철에 CL이 4개 있으면서 바깥전화 마이너스 1가 그러면 철 플러스 3가죠. 중심 원자는 26분의 철 플러스 3가니까 디오비탈 전자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4배의 작물 하면서 PT 플러스 있거나 니켈 플러스 있거 아니죠. 그러면 얘는 무슨 구조일 거다? 얘는 TD 구조일 것이다. 그러면 TD 구조는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밖에 없었죠? 얘가 바로 철에 CL이 4개 있으면서 바깥전화 마이너스 1가이네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전자 5개 있다면서 하이스핀 또 딱 맞고요. 상자성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창문은 철에 CL이 6개 마이너스 3가 그러면 배수 6이니까 팔면체 작물. 그렇다면 가 또는 안데 CL은 무슨 장리간드? 약장리간드. 그러면 첫 번째 가가 누구겠어요? 가가 철에 CL이 6개 있으면서 바꿨잖아. 마이너스 3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강장 리간드의 로스핀 전자 배치 딱 맞네요. 그러면 얘가 철에 CN-6개 있으면서 바깥전화 마이너스 4가. 그러면 철 플러스 이가의 전자 6개, 로스핀 전자 배치 반자성. 자, 그러면 가부터 라까지 해석 다 된 거죠? 해석 다 됐어요. 그러면 보기의 기억부터 가의 리간드는 나의 리간보다 강한 장 리간드다. 카는 CL-였던 거고요. 나는 CN-. CN-더 강한 장 리간드죠. 그래서 기억번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다에서 3DXZ에는 3DXZ가 어딘가요? 바로 여기 있죠. 여기 3DXZ는 여기죠. 여기니까 전자 몇 개 있죠? 전자 한 개 들어있죠? 두 개가 한 개. 역시 틀렸고요. 그러면 디귿이 맞았겠죠? 결정장 갈라지면 이제 가와 라. 가는 현재 팔면체 착물이고 라는 무슨 착물? TD 착물. 메탈 철 플러스 3가 똑같고 리간드도 똑같고 오직 구조만 다르다. 그러면 팔면체 착물의 갈라지면지와 사면체 착물의 갈라지면지 비교하면 사면체는 팔면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원리에 의해서 가가 더 크다 해서 디귿번 맞았다. 답은 3번. 됐죠? 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긴 한데 선형 착물이 껴가지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긴 한데 나머지 쉽게 찾으면서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21학년도 MD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는 한 중하 정도? 배점은 3점짜리라 하라고 하고 싶은데 보기 하나가 여러분한테 좀 생소해요. 그래서 중하로 마킹했어요. 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코발트 플러스 3가. 자, 여기 아라비아 숫자로 3 이렇게 적겠으면 이게 바로 전이금속의 전화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코발트 플러스 3가의 팔면체 착물 두 종류, 암모니 6개 있는 거, 그 다음에 EN이 3개 있는 거. 자, 이들의 리간드 치환 반응이래요. 그러면서 암모니아가 있고 거기에 EN 3개를 넣었더니 이렇게 치환되고 있다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소위 뭐예요 지금 이게 치환 반응 킬레이트로 치환되고 있죠. 그러면서 요거 한번 잠깐 좀 해볼까요? 이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엔트로피 변화. 우선은 뭐 수용액상에서 반응이다. 기체상 반응 아니에요. 지금 수용액상 반응이다. 되어 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엔트로피 변화 양수냐 음수냐 찾으러 가면 어떻게 풀면 되죠? 개체수 변화 갖고 찾으면 되죠. 반응물 쪽 개체수 몇 개? 4개. 생성물 쪽 개체수 몇 개? 7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엔트로피는 뭐한다? 증가하는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자, 보기에서 묻진 않았는데 만약에 다음에 비슷한 게 나온다면 이런 걸 또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출제한 적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추가 정보로 코발트에 암모니아 6개 있는 거 이것은 반자성이래요. 자, 그리고 코발트에 인이 3개 있는 거 얘는 가시원선 영역에서 최대 흡수 파장은 람다 최대 이거라고 또 알려주고 있네요. 그런 다음 자, 질문은 EN 3개 있는 거 요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요거. 자, 여기다 빨간색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암모니아 착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EN 3개 붙어 있는 요 착물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 다음 첫 번째 상자성인이 묻고 있어요. 묻고 있는데 자, 우리 결정적 이론에 의하면 코발트에 암모니아 이거 하기 전에 자, 결정적 이론에 의하면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에 EN 둘 다 강장 리간드죠. 특히나 둘의 분각적 계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EN이 더 크죠? 요거 알고 다니면 아주 욕이네요. 꼭 알고 다니자고요. 자, 그렇다면 갈라지면해지는 코발트에 암모니아가 6개의 플러스 3가 이거보다 갈라지면해지는 코발트의 EN 3개가 더 클 것이다. 그러면 얘가 앞에 게 반자성이었으면 뒤에 거 얘도 분명 반자성일 것이다. 바로 눈치챌 수 있겠죠? 또는 뭐 현재 코발트 플러스 3가였으니까 디오비탈 전자 몇 개? 6개. 그리고 자, 암모니아보다 더 강한 장 리간드 있으니까는
얘는 로스핀 전자 배치. 셋둘 갈라진 다음에 6개 전자가 이와 같이 로스핀 전자 배치하면 바로 반자성 찾을 수도 있고 해서 상자성 아니라 반자성이죠. 기업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EN3는 거울상 이성실을 갖는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걸로 그냥 외우고 다니랬죠. 바로 맞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는 프랭크 상수 H 곱하기 흡수 파장, 최대 흡수 파장이다. 이게 맞니? 라고 묻고 있는데, 자, 우선 우리 DD 전자전이 이거에 의하면, 자, 흡수 파장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건가요? 바로 T2G에 있던 전자가 EG로 올라갈 때, 여기 있던 전자가, 자, 빛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또 그대로 뭐가 돼요? 갈라짐 에너지 되면서 흡수 파장이 여기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파장부터 에너지, 빛의 에너지 구하는 거.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는 빛 에너지는 프랭크 상수 하 곱하기 진동수 뮤. 진동수라는 것은 또 얘는 뭐죠? 람다분의 광속 C죠. 그렇다면 요 흡수 파장 요걸 알려주고 있었으니까 갈라짐 에너지 델타 O 이것은 프랭크 상수 곱하기 람다 흡수 파장의 최대값 최대라고 써야 되죠. 최대값 분의 광속 C 이와 같이 써야겠죠. 그러면 디귿번 틀렸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더 가보면 이와 같이만 풀면 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 해당해요. 즉 이와 같이만 풀면 이때는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 되어 있죠. 줄. 광자 한 개의 에너지다 보니까 줄. 근데 만약 문제에서 단위가 만약 줄 퍼 몰, 여기는 지금 이제 단위를 생략시켜놔서 여기까지 신경 쓸 거 없었지만 만약 줄 퍼 몰 이것을 이걸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다면 위에 거는 광자 한 개 에너지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묶게 되면 이거는 1몰당 에너지가 되는 거죠. 1몰당 갈라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구한 거 H 곱하기 람다분의 C 여기다가 곱하기 뭘 더 곱해야 돼요? 아보가드로 술 더 곱해야 되죠. 그래야 단위가 줄 퍼 몰이 돼요. 알았죠? 나중에는 이런 것도 건들 수 있으니까 알아두자고요. 아보가드로 수 더 곱한 게 바로 이때가 단위가 줄 퍼 몰이고 곱하지 않은 것의 단위는 뭐였다? 광자 한 개 에너지로 줄이다.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서 단위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냥 틀렸죠. 그렇죠? 프랭크 상수 곱하기 파장이 에너지는 아니죠. 명백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니켈 플러스 이가의 06년도 16번 문제로 니켈 플러스 이가의 암모니아 또는 뭐 EN 또는 다이엔 착물을 형성하는 과정이래요. 그러면서 형성선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거를 보면 첫 번째 거는 한 자수 리간드 6개, 그 다음은 두 자수 리간드, 그 다음은 세 자수 리간드, 소위 킬레이트 이펙트 있죠? 킬레이트 이펙트에 의해서 형성상수는 여러 자수가 있을수록 크다. 자, 그러면 각 값은 바로 4.1 곱하기 10의 17승보다 더 크다 하면 기업번은 바로 맞았다.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착물 좀 더 보죠. 첫 번째 착물은 암모니아만 6개 하면 입체 이성질체 기하나 과학은 전혀 가질 수 없죠. 하지만 두 번째 EN 3개인 거는 바로 과학이 몇 개 있다? 과학이 한 쌍, 즉 입체 총수 2개, 과학 이성체 2개다 또는 뭐 한 쌍이다. 이와 같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착물은 다이앤이 2개 하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기하 총 몇 개? 기하 3개. 그 다음에 광학 이성체 한 쌍 있다 하면서 3에서 응용된 거죠. 현재 여기 보면 이렇게 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은 거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기하는 이와 같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서 이 구조에서 광학을 갖죠.
그래서 기하 3개, 그 다음에 광학 1쌍. 그래서 총 입체 총수는 4개. 이와 같이 되는 거. 자, 다이앤 2개 붙은 거. 이거 이성유체수, 입체 이성유체수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숙지해 놓고 있자고요. 자, 이와 같이 해서 문제 읽어봤고, 그런 다음 기억음 이미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니켈에 이엔이 3개 있는 거는 2가지의 광학 이성유체를 광학 이성유체로 존재한다. 맞죠? 2개 또는 한 쌍 해서 니은번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형성상수 이거는 킬레이트 이펙트. 이펙트는 바로 이거죠. 우선 제일 먼저 엔탈피는 비슷하지만 엔트로피가 개체수 변화로 해서 개체변화에 의해서 여러 자수 리간드가 붙을수록 엔트로피는 커진다. 따라서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에서 요 엔트로피가 여러 자수 리간드가 붙을수록 얘가 증가한다. 고로 깁스에즈 뭐예요? 깁스에즈 감소. 그러면 그 다음 최종 표준 반응 깁스에즈 이것은 마이너스 RT의 LNK에 의해서 자 이게 KF가 되겠죠. 그러면서 깁스에즈 얘가 감소하니까 LNK는 마이너스 있다 보니까 LNKF는 증가, 즉 KF 증가한다. 자, 이게 바로 킬레이트 이펙트죠. 그래서 엔탈피 차가 아니라 엔트로피 차가 주된 요인 또는 뭐 깁사이즈 차이가 주된 요인 이렇게 풀어야겠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그러면 답은 기역과 니은 해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어요.